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일정이 끝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을 3대0의 점수차로 압도적으로 잡아내며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정작 2위팀 레버쿠젠을 상대로 한 3차례 맞대결에서 2무 1패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남겼기 때문에 전적만 따졌을 때는 뮌헨 쪽이 매우 열세인 상황입니다. 뮌헨에게는 단순히 복수전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만약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레버쿠젠의 홈 경기장에서 열리는 2차전이 훨씬 더 힘든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뮌헨은 점수차가 어찌되었든 무조건 승리를 따내서 팀의 분위기를 상승세로 올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은 상대 전적에서 열세였던 바이에른 뮌헨이 어떻게 레버쿠젠을 상대로 승리를 챙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뮌헨은 4-2-3-1의 스쿼드로 골키퍼의 노이어, 최후방의 라이머, 우파메카노, 김민재, 알폰소 데이비스, 미드필더의 키미와 고레츠카, 이선의 올리세, 무시알라, 코망, 최전방의 케인이 출전합니다. 부상으로 빠져있던 키미가 복귀하며 빌드업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스와 고레츠카가 선발로 나서는 것 말고는 지난 맞대결과 동일한 선발 명단입니다. 지난 맞대결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대량 실점 경기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레버쿠젠은 수비력이 좋은 센터백 라인을 끌어내 단단한 수비를 먼저 허물고 프림폰과 비르치를 통해 뮌헨의 뒷공간을 공략할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레버쿠젠의 스타일은 빠르고 컴팩트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의 오버히트를 유도하는데, 콤파니 감독이 어떤 전술로 이를 극복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뮌헨이 기록한 3번의 득점은 콤파니 감독이 선택한 전술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판단하에 비중 있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잠깐 다루겠지만 레버쿠젠의 자폭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뮌헨의 이번 경기 전술의 핵심은 우리가 지치기 전에 레버쿠젠을 지치게 해야 한다 같았습니다. 전술 설명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 8분 40초에 케인의 득점이 있었는데, 이 득점이 이후 게임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득점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케인이 공을 받아 우측의 올리세에게 롱패스를 내주었고, 올리세가 그대로 가운데로 리턴 크로스를 띄운 것을 케인이 헤더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득점 과정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한 롱패스가 지금 설명드릴 전술의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레버쿠젠의 모든 필드 플레이어가 하프라인을 넘어 뮌헨 진영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버쿠젠이 가둬두고 패는 모양새지만, 반대로 레버쿠젠의 필드가 비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콤파니는 이 점을 노렸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롱패스와 결합하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뮌헨은 비어버린 상대방의 진영을 한 번에 공략할 빠른 윙어 마이클 올리세와 킹슬리 코망이 있고, 공을 받아서 좌우로 연결해주거나 직접 해결이 가능한 해리 케인이 최전방에 있습니다. 케인 옆에 볼 운반을 도와줄 무시알라도 있습니다. 레버쿠젠도 바보는 아니라서 매번 진영을 비우진 않았고, 지난 시즌부터 완성도 높게 짜여진 전방 압박 시스템을 활용해 오히려 강한 수비로 빌드업을 저지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롱패스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후방 빌드업에서 한 가지 작업을 더 추가했는데, 키미히를 이용해 압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키미히가 공을 받는 순간 레버쿠젠 선수들이 키미히를 둘러쌉니다. 키미히는 압박하러 오는 선수들의 위치를 보지도 않고 그대로 리턴 패스를 건네는데, 패스를 받는 우파메카노나 김민재가 그대로 킥을 날려 레버쿠젠의 압박을 벗겨냅니다. 강한 압박에 포지션이 넘어갈 것 같으면 무리하지 않고 노이어에게 전달해 반대쪽 선수에게 패스, 그대로 전방을 향한 롱패스로 이어집니다. 이는 컴팩트한 전방 압박을 주 무기로 삼는 레버쿠젠의 선수들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경기 내내 이러한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특성상 레버쿠젠 선수들의 체력을 한층 더 빠른 속도로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롱패스가 성공하기라도 한다면 레버쿠젠 선수들은 즉시 진영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소진되는 속도는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레버쿠젠을 상대로 한 뮌헨의 빌드업이 압박에 의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롱패스 위주의 역습 축구 전술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콤파니 감독의 초기 전술을 보면 하프라인 근처까지 라인을 끌어올려 전방 압박을 시도해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한 다음 그대로 속공을 시도해 득점을 노리는 다소 극단적인 공격 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김민재 선수의 장단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앞으로 나와 상대방의 이동과 패스 경로를 차단하는 수비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전진 수비는 압박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자신이 있던 자리에 뒷공간이 비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작년 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김민재가 수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고 비니시우스가 김민재의 이러한 특성을 역이용하는 장면입니다. 김민재의 좌우에 키미히와 다이어가 있었고, 비니시우스의 스피드와 김민재의 공간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실점 상황까지 맞이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이러한 전진 수비의 단점을 가려주기 위해 오른쪽 파트너로 발이 빠른 우파메카노를, 왼쪽 측면 수비수로는 알폰소 데이비스를 배치하여 돌발적인 전진 수비에도 빠르게 빈자리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콤파니 감독이 수비수 출신인 만큼 세부적인 조언이나 전술을 전달하며 김민재의 수비에 디테일을 더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쿠젠은 미넨의 센터백 라인을 잘 괴롭힌 편에 속하는데 비르츠를 포함한 투톱이 미넨의 센터백을 끌어내고 프림퐁이 안으로 침투하는 그림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문제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바로 전 챕터에서 말씀드린 롱패스 위주의 경기가 해답인데 짧은 패스로 보다 정확한 빌드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니 굳이 센터백이 빌드업 과정에서 앞으로 나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수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림퐁이 워낙 빠르다 보니 측면이 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김민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하는데 왼쪽 측면으로 출전한 알폰소 데이비스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민재가 프림퐁을 따라가 비어버린 공간을 데이비스가 순식간에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또 미넨 공격수들의 수비 복귀가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수비 진영으로 복귀했다는 느낌뿐 아니라 라인과 라인 사이의 간격이 타이트하다고 느껴졌는데 이러한 포진은 쇼패스 위주로 이루어진 레버쿠젠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미넨의 수비 숫자가 레버쿠젠에 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패스의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고 공격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경기 전체적으로 레버쿠젠만 아쉽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넨의 최후방 선수들은 롱패스를 활용해 레버쿠젠 선수들의 체력을 빼놓는 데 집중했으니 말입니다. 바이에른 미넨이 생각지도 못했던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레버쿠젠을 상대로 거두었던 성적표를 생각하면 역상성에 가까웠던 지금까지의 전적을 한 번에 뒤집은 꼴입니다. 케인의 선제골은 그렇다 치더라도 코바르 골키퍼의 세이브 미스로 인한 무시할라의 득점과 코너킥 상황에서의 케인을 향한 탑소바의 파울을 생각하면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의 자폭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번 시즌부터 이어진 레버쿠젠의 위세에 더해 5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전적은 미넨이 위축되기에 충분했지만 콤파니 감독은 보란듯이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와 레버쿠젠을 말 그대로 압살했습니다. 2차전이 레버쿠젠의 홈구장에서 열리지만 이미 미넨이 3대0이라는 스코어로 이겼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넨은 실점하더라도 3점 차 이상의 대패만 아니라면 8강 진출에는 영향이 없으니 이번 승리는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미넨이 2차전에서도 이겨서 리그도 챔피언스 리그도 레버쿠젠을 누르는 결과를 거둘지 작은 기대를 나타내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